저는 사실 제가 이 공약을 뭐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에 미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용기 시위 30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약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고 그렇게 여성들이 집단적 조직함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정당에서는 여성 유권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로. 다 제 탓이에요. 거의. 항상 늘 보던 얘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주신 대로 최근 텔레그램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텔레그램방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외화된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성범죄, 기존 성범죄 연장선이긴 하지만 뭐 여성차별적 인식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그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식 자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을 때 분명 기존의 성폭력과 좀 달라지는 지점이 있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대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미 개인적 성적 일탈을 넘어서서 산업화되고 조직하는 범죄라는 점인데 이 산업화되고 조직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산업이 이미 구조화된 상태인지 그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구조를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고 처벌하기 위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런 측면들에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정당들의 정책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현행 법률과 현행 제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 현행 법률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 입법 공백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활용 방안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는 입법 공백들을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또 어떻게 특별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당들이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당들 공약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66쪽이랑 202쪽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변형 카메라에 관련된 그 정보들을 변형 카메라 수입이나 판매, 소지 등록제를 도입을 하고 변형 카메라의 현황 파악이나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작 단계에서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카메라를 관리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불법 촬영, 몰래카메라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을 해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듯이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단순히 몰래카메라만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 촬영이라는 게 이 몰래카메라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변형 카메라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좀 이런 점에서 예방책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변형 카메라 외에는 또 별로 예방책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산업의 문제로 인식을 한다면 불법 촬영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공급망들을 어떻게 제재하고 혹은 처벌할지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약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 강화를 통해서 피해를 상담하고 삭제를 지원하고 사업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청의 불법 촬영 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피해자 지원책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 피해자 지원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찰청의 불법 촬영 추적 시스템 같은 것들이 기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이게 활용되지 않았는지
그 문제점을 먼저 짚는데서 시작이 돼야 될 것인데 이런 방향이 좀 아쉬워서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공약으로 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처벌의 문제에 관련돼서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 소지자를 처벌하는 것을 강화하고 유포 협박이나 사진, 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 가해 행위들을 유형화할 정도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다소 추상적인 공약이 머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부분인데요. 미래통합당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가 기존 성범죄와 달라지는 그 특수성을 이해하기보다 기존의 성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좀 인지를 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 큰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상에 대한 문제와 협박에 대한 문제 이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방책도 물가범죄를 예방하겠다라면서 그 변형 카메라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를 붙였는데요. 이거 외에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더 처벌할 것인지 혹은 달라지는 가해 유형들을 어떻게 포섭을 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이 부분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두순 방지법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접근을 막겠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아동들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다음으로 정의당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잡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가해 행위 유형과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의 대책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를 공급자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공급자를 사이트 운영자,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다음과를 포섭하라는 것과 이 관련 법들을 아청법과 성폭력 특례법을 관점에서 나누어서 그 개정 방향을 모색한 것들은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그 다른 정책들과 비슷하게 이 부분의 현실성과 어떻게 해서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 보호랑 관련을 해서 청소년 채팅의 설치 실행의 인증 강화라는 걸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서 도리어 아동의 정보인권을 제약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의 경우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 대상아동 조항 삭제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당들이 다 삭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디지털 성범죄의 상당수가 아동을 겨냥을 한 경우, 아동을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동들이 초창기에 이 문제를 신고를 해서 이 문제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상아동 규정 때문입니다. 이 대상아동 규정에 따르면 이 뭐 금전을 약속하고 아동들에게 접근하는 이 가해자들이 이 사실을 신고를 했을 때 너도 이 대상아동 조항에 의해서 성판매자로서 이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동들의 신고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좀 다른 당도 적극적으로 이 실현 방향을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초창기 단계,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돼서 초창기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공약을 하였고 여기에 온라인 스토킹을 포함을 하였는데요. 이 온라인 스토킹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 부분에 넣은 것인지 이 온라인 스토킹을 디지털 성폭력의 일환으로서 이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실제하는 스토킹 범죄의 또 다른 측면으로 단순히 이해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개념을 구체화해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불법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기계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불법 촬영 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식별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준들이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 국민의당은 불법 촬영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불법 촬영물 소비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여기에서 소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현행법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현행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에 관련해서는 소지와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에 관련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시청에 관련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포 소지는 현재도 상당 부분 벌금형으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그냥 방식을 유지하는 식의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인데요. 민중당에서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이버 성범죄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가해 유형들을 좀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사이버 성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 이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법정 최고형이 어떤 형벌을 사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강한 처벌이 가능한지 좀 그 현실성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댓글 제도를 폐지하고 인신공격성들을 게시한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는데요. 댓글 제도 폐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트에 어떤 게시물의 댓글까지 폐지할 것인지 그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인신공격성을 게시자 처벌의 경우에는 인신공격성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동 청소년에 관련돼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중당이 제시한 처벌법에서 드러난 가해행위의 태양은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해당하기에는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기존 법률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윤승 변호사셔가지고 굉장히 조목조목 법률 관점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정의당의 이게 저는 주목했습니다. 사실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게 제가 왜 이거에 주목하냐 하면 이 사이버 성착취 문제, 계속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이루어지는 이 착취 형태가 저는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N번방에게 막았다? 다른 게 또 나타날 거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국가에서 비전 수립과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틀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도 가해 유형 피해자 태양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젠더폭력 관련 법들은 1대1의 대면에서 성폭력, 대면에서 성매매 이런 형태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다른 세계가 창출된 이 상황에서 관련 법들은 입법적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대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특별법 같은 경우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틀어서 법 전체를 가지고 봐야 되고, 국가는 비전 수립 이 싸움을 진짜 전면적으로 하는 형태의 어떤 비전 수립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는 좀 더 뭐 이따 토론할 때 어떻게 이 입법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지 좀 이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N번만 얘기를 들어도 그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기술이. 문제가 있어서.